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헤드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뉴스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공장 설비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멘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무슨 이유인가요? 너무 큰 돈 써서 그런가요? 돈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거의 모든 언론 헤드라인에 이게 다 뽑혔는데요. 삼성 반도체 관련돼서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뉴스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이 테일러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확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평택이 아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사이에 텍사스에 이제 원래 있었던 오스틴 공장이나 또 뉴저지나 몇 군데를 저울질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 우리 말 많았죠. 뭐 삼성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뭐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한테 어설픈 하수가 혼수도면 안 된다. 네. 이거 선택하는 거 봐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 있던 오스틴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한 40km, 50km 떨어진 바로 옆에다가 사실은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네. 거기서 얻은 조건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거의 뭐 10년 동안에 이 텍스를 다 면제받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선물을 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서너 개 시를 경쟁시키면서 삼성이 사실은 얻은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쟁을 시키는 것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지금 우리가 최종 의사 결정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결정 못 한다. 네. 그래서 다른 데들이 다 뭐 인텔이나 이 TSMC가 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거 지고 있다가 아주 이제 좋은 조건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20조 원, 17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네. 언제 하냐 그러면 바이든 정부 끝날 때쯤 이제 완공이 됩니다. 2024년. 네.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5G 그 고성능 컴퓨터, AI 반도체.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가 5나노 정도인데 네. 3나노 공장을 짓겠다. 아주 폼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그렇죠. 이 공장에 적용하는 거군요.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지금 김기남 사장하고 악수하면서 네. 그 고맙다고 5번이나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기 텍사스 땅에 거의 TSMC를 품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중국은 기술을 주면 고맙다는 얘기하고 네. 미국은 돈을 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면서 인터뷰에 네. 시장 냉혹한 현실 그거 보고 왔다. 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제 한 나라의 최대 기업, 최대 그룹을 이끄는 경영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안전 경영을 한다든지 쇼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뭐 과장하거나 이걸 너무 이제 축소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일정을 보면 네. 그 토론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 AI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군데를 갔어요. 캠브리지, 뉴저지, DC, 시애틀, 실리콘밸리 뭐 하여간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났고 네. 거기에 이 뭐 버라이전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입법을 하고 있는 연방 의원들도 만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 CEO 또 구글 CEO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전방 산업인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이제 그걸 받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나 연방 의회가 이게 과연 데이터를 내라 그리고 투자를 해라 이러는 것이 그것이 액면으로 볼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에 공장 완공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뭐 3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오른쪽에 잠깐 보면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세 군데가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지려고 해요. 네. 그런데 2024년 정도, 2023년, 4년 이 사이에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한 900억 불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매출이 900억인데 삼성하고 TSMC, 인텔 이 세 개 회사가 투자하는 거를 놓고 보면 500억 달러 정도 돼요. 500억 달러요. 대략. 그러면 이게 다 팔아봤자 900억 달러 겨우 하는데 공장을 설비 투자를 500억 달러 한다. 그러면 이거 과잉 설비죠. 네. 오버 캐퍼시티의 네. 가능성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으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어떤 결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 앞으로의 상황이 더 험난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삼성이 대접받은 거냐 아니면 볼모로 잡힌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대접이라기보다는 볼모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미국 정부가 2021년 4월 12일에 조 바이든이 이 8인치 웨이퍼 약간 깨진 걸 들고서 네, 유명한 장면이죠. 사진 찍어갖고 예. 이 반도체 회의를 해요. 네. 그리고 5월 20일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고 9월 23일 날 보면은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니들 어떻게 장사하고 뭘 투자하고 뭘 생산하는지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위법이죠. 네. 자국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걸 냈고. 근데 제출했고요. 뭘 내냐 그러면 매출 및 주문 상황 최근 3년치. 그다음에 공정 기술과 생산. 그리고 보면 반도체 원자재 및 장치의 유형. 그다음에 생산 공정의 리드 타임. 더 웃기는 건 생산이 지연되는 병목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다음에 재고 현황, 현재 재고, 그다음에 재고를 바꿀 때 어떤 이제 규칙으로 하는가? 그다음에 고객 정보 탑3 고객의 이 리스트하고 예상 매출액 이거 다 내놔라. 이거 하나같이 굉장히 기업 민감 내부 정보인데 그렇죠. 이거를 다 요청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영 계획, 반도체 앞으로 공장 증설 계획하고 이거 만약에 이 쇼티지가 나면 네. 누구한테 먼저 줄래? 네. 공급 물량 할당 방법 이걸 다 내라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쉽게 받기 어려운 자료인데 네. 이걸 미국이 이제 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한국의 삼성이나 TSMC가 미국이 그 기술력을 인정해가지고 대접해 주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못 가진 걸 갖고 있는 것을 잡아다가 우리 쪽 안으로 뺏어야 되겠다. 오히려 볼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지금 안에 세부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대접이 아니라 볼모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서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깝깝한데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하는 거는요. 보면은 결국은 뭐 이게 TSMC가 세계 1등하는 파운드리고 삼성은 이걸 추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TSMC는 증설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안 맞아서 이건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삼성이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만 TSMC가 가진 고객들 예를 들면 이제 AMD, 네. 리사수 같은 경우는 대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잭슨 황, 네. 이 사람도 또 대만 출신이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이 지금 파운드리 오더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삼성의 고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가서 공장을 짓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실익이 과연 이제 있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이제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한국에다 오다 주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오다 주는, 미국에서 오다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건 3번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탈중국 정책을 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파운드리든 뭐든 간에 이 10나노 이하의 첨단 장비 재료 소재는 중국으로 공급 못한다. 네.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51%예요. 그래서 이 공장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시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디램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생산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지금보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은 거기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한국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점 찍어서 너 여기다 투자해라고 못을 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다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트럼프스럽거든요. 근데 바이든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근데 상황이에요. 트럼프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트럼프는 뭐 세금 내세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것은 투자를 하라고 목을 끌고 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은 뭐 트럼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센 뭐 전략이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건 이제 미국이 이게 외국 기업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법을 만들어요. Chips for America Act라고 미국 그 반도체를 위한 법 이걸 만들어서 이게 시설 투자나 장비 구입하면 40%를 세액 공제를 해줘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WTO 위반은 아닙니까? 뭐 당연히 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보조금.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투자 6%하고 투자 증가분 잘해봐야 10%를 면제받는데 미국은 40%를 해줘버리면 네. 미국에 갈 만한 유인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뭐 눈치 볼 거 없다. 지금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보면 미국만 이러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겼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대만도 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세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지원을 세게 하냐. 여기서 실질적인 보조금인데 미국이 보조금 주지 말라고 그랬다가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지부터 보조금을 왕창 주는 거죠. 다른 나라 보조금 주는 I don't care.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1등 못하면 죽는 것이 반도체인데 우리도 사실은 한국에서 뭐 반도체 회사한테 4%, 6%의 텍스 베네핏을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보면 이건 문제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업 간의 경쟁력 차원에서 다른 데는 40%를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는 10%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는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이든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쪽 얘기를 동맹을 통해서 그 공급망도 구축하고 중국을 공격하자고 그러는데 반도체의 그 73%를 아시아가 생산하고 미국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사시에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IT 라인 다 써야 되는 거죠. 뭐 히토류 72%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도 이것이 똑같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보면 이제는 공급망이 중요하지만 이거 반도체가 배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도 보면 이게 그 수요는 뭐 넘치지만 반도체를 못 구해서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제 CATL이 뭐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돼버렸고 네. 대신 미국은 이게 배터리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같은 이제 SK나 우리 LG 같은 이 회사들을 또 삼성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대하면 좋은데 우대가 아니라 볼모로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볼모라고 생각해야 예. 돼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이제 배터리는 약간 다른 것이 중국에는 미국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전기차 회사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텔이라는 이 강자가 있기 때문에 네. 경쟁자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투자 단순히 미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또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인텔과요. 그런 구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사실은 미국 안에 라인을 세 개를 동시에 선다고 그러면 오버 캐패시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미국의 생산 점유율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으로 보면
12%인데 이건 20년 전에 비해서 딱 절반 수준.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그리고 투자를 뭐 해야 공장을 짓는데 물건이 나오는데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의 한 9%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큰 돈 드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중국, 대만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네.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네.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한국, 중국, 대만 이 3대 국가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대만이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중국이 그 다음이고 우리 한국이 세 번째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매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3들이 거의 다 자주하는데 미국은 이게 7% 마이너리티 이제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했고 대만, 한국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16억, 17억, 18억 160억, 170억, 180억 뭐 이런 수준의 도찐개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 아시아 상국이 가장 크고 미국은 뭐 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1975년부터 점선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게 네. D램 반도체인데요. 이게 80년부터 이제 90년, 2000년 초반까지 세계를 주름 잡다가 네. 이제 90년 중반부터 우리 빨간색 한국이 98년에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완전히 치고 올라가고 지금 점유율로 보면 한 72% 그리고 이제 일본은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대만이 좀 뜨다가 이제 뭐 헤매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 두 개 이제 요 나라가 D램 마켓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한국이 뭐 정말 대단하다. 네. 이제 이 차트 보면 너무 대단한데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라는 게 부가가치가 무지하게 높은 것이 이제 모래에 있는 석영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갖고서 뭐 무진장으로 널려있는데 모래 사장에 가면 그걸 갖고 이제 황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뭘로 황금을 만드냐면 빛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리소그라피 공정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지금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나 그 인텔이나 TSMC가 미국의 공장을 뭐 TSMC가 3개 짓고 삼성이 하나 짓고 인텔도 하나 지금 5개를 짓는데 그게 들어가는 이 리소 장비가 과연 있냐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분이 우리가 노광기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EUV라고 하는 거 그 익스트림한 울트라 바이올렛이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뽑혀 올라오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네. 반도체에서 거기서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중간에 목에 이 병의 목이 아주 좁아져 있죠. 네. 돈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EUV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조 원가의 35% 공정의 60%가 그 노광 공정입니다. 리소그라피 공정이고 이게 지금 세계에서 1등하는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네. 네덜란드 회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은 보면 2021년 이제 5나노 쪽, 그 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원Z, 원A 뭐 요 정도 수준인데요. 이 기술 로드맵 다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 때 바로 노광기가 없으면 이 기술 다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더 밑으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반도체 회사를 보면 130나노짜리였을 때 회사가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90, 60, 40, 30, 20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4개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10나노 이하로 오면 3개로 줄어들고 지금 5나노로 가면 2개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술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지만 또 하나는 엄청난 투자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돈 없으면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5나노짜리 지금 최첨단 장비 하나 만들면은 라인 하나 만들면 150억 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삼성이 170억 불 투자한다고 해도 5나노, 3나노짜리 하려고 그러면 지금 214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단가 떨어진다고 3년 뒤면 그렇게 해서 생각한 거지만 요거 라인 하나 겨우 질 만한 돈밖에 안 돼요. 그 돈이 라인 하나 만드는 돈입니까? 겨우 하나 예. 저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파운드리 전 세계 시장 다 합쳐봤자 800억 불에서 900억 불인데 네. 이게 지금 이 라인 하나 짓는데 200억 불 가까이 들어가면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서 600억 불이잖아요. 네. 근데 TSMC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두 개나 세 개를 짓는다고 하면 이건 실제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아,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안 질 수는 없고, 근데 경쟁이 들어간 비용이 워낙 크니까 이주영 부회장의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녹아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뭐 3년에 하나, 4년에 하나 지어야 될 걸 2년에 하나씩 이렇게 짓게 되면은 네. 이제 최대 수혜자는 장비업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지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순수 액면대로 믿자면 그 옵스프라이 나요.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그러면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뭐 시스템 반도체나 이게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희망이 있었지만 주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러한 어떤 미래 전망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은 뭐 3년 뒤 얘기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그 상속 문제, 상속 문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지분이 매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의 심력화가 오히려 더 큰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펀더멘탈 이슈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 메모리 이걸 이제 주력으로 가 있는 자광그룹 칭화유니 그룹이 부도가 났고 이걸 이제 누가 인수하냐 네. 이거 갖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가 인수를 한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저장성 이제 국사위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한다는 게 하나 있고 베이징이 또 이제 하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이게 이 자광그룹 칭화윤의 로고 색깔입니다. 네. 공장 짓는도 색깔을 똑같이 맞췄어요. 근데 이게 양스 메모리인데 결국 이제 그러면은 알리바바가 칭화윤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외에 칭화윤이를 칭화대학교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그 지난번에 그 짜오웨이구어 회장을 스카웃을 했냐고 그러면 요거는 민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민영이라고 주장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민영이라고 하면 해외를 M&A 할 때 이제 국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민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가 경계하지 않고 금지시키지 않기 위해서 민영이 껍데기를 씌웠는데 이제는 뭐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저부터 M&A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칭화윤이가 알리바바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지 사장의 느낌? 그래서 돈만 되는 네. 이제 그런 형태가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를 할 거고 이 비즈니스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알리바바 뭐 이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너 이거 바지 해, 사장해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역할을 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칭화윤이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네. 그것은 이제 알리바바에 면제부를 주는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서의 사고 친 것들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익스큐즈를 해주는 아마 그런 쪽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리바바는 저장성 기업이에요. 네. 근데 칭화윤이는 북경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게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북경이 이걸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일부는 이제 칭화윤이가 알리바바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알리바바가 정말로 시너지를 내는 이 반도체 기업으로 돌변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첨단으로 정치 도시가 아닌 경제 도시로 탈바꿈을 하려면 금융이 있어야고 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아마 좀 낮지 않은가. 그러니까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칭화윤이 그렇죠. 관련된 인수전은.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 투자 장비 회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외의 특수가 생겼지만 이 디바이스 메이커 제조 회사들은 이것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박수 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네. 이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
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3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중간 선거 또 다음번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되냐에 따라서 이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이재용 부장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운지 소장님과 함께 잘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네요.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